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상태에서 동족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동족 대결의 한편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동족 대결을 부추기고 끊임없는 전쟁 연습으로 남북관계는 언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한미연합 전쟁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이 전쟁 연습은 북쪽의 인민군 경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계획 5029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에 대한 선제 공격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북이 급변 사태를 대비한 북이 대량 살상 무기를 탈취 제거한다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전쟁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정전협정 59년이고 또 미군이 이 땅에 들어온 지 67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이 땅을 강제막 아직도 자주 통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자주권 심히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관계 어제와 오늘이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국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국제 포럼 이 자리에 오신 미국 여러 학자분들께서는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세기가 넘게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년이 넘게 맺는 중에 지금 150년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866년 미국이 제국주의자로서 세계 식민지 쟁탈을 함께 할 적에 마침내 우리 구현 동방의 우리 코리아 땅에 왔습니다. 그때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가서 침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러가라고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냥 주민들이 오히려 약탈을 하고 그 관리를 잡아가지고 그런 못된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민중들이 이 배를 불사르고 거기 선교사로 와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전부 처단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우리 조선민중과의 첫 번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병인양요라고 1871년에 군함 5척에 2,800여 명의 군대와 82개의 해포를 싣고 와서 강화도를 침략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정부군보다는 우리 의병들이 떨쳐나서 가지고 배 3척을 크게 격파시키고 또 많은 살상대를 내서 격퇴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우리 또 하나의 관계는 일본이 우리를 침탈해가지고 을사보호조약이라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노일전쟁이 끝나고 마무리될 무렵에 일본에서는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가스라 수상이 미국 테프트 예상이 왔었는데 밀약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걸 용인해주고 또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다.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1882년 당시
조미 통상 수호 조약을 맺고 있던 조선과 미국과의 그 국제 조약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19세기 말에 조선에 비친 미국은 약탈자이고 군사 침략자이고 또 식민지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방조자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과거가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945년 해방을 맞게 됩니다. 이 해방은 물론 연합국의 승리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대일, 한일 투쟁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중에는 중국이나 북부 중국 혹은 만주, 한만 국경에서 벌어졌다. 특히 한일 조선인민혁명군이라든가 조선광복회 역할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 신분들이 해서 투표했던 김일성 공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자기들 국권을 분란시킨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일본을 무력으로다 이렇게 저항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았습니다만 해방된 조국 땅을 우리 민족 자주에 의해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한다거나 또 여러가지 식민지 잔재, 식민지 유죄를 청산하고 또 신분제 해방이라든가 이런 개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제안하고 소련이 동의해서 합의한 38선을 건 것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미국이 건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련군은 45년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했고 우리 북쪽에 웅지 낮은 원산까지 이렇게 올 정도였는데 미국은 아직도 오키나와 정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일, 9월 8일 미군이 38 이남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군은 들어와서 포고령 제1호가 바로 이제 38 이남에서의 유일 합법정부는 미국이고 우리는 정년동군으로 하고 점령 통치를 할 거다. 그리고 영어를 영어로 사용합니다. 완전히 그 점령군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세한 것은 이 글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식민지 유죄 모든 식민지 법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안정지법이라든가 예비구금령이라든가 하는 식민지 법제가 그대로 해방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들어왔던 소련군은 그와 양태가 달랐습니다. 거기에서는 제가 붉은 군대의 포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인민들이여, 붉은 군대와 연합군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사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약합니다. 중간. 노예의 과거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진절이 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있다. 붉은 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조선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해방된 조선인민만. 이거 포고령뿐만 아닙니다. 소련군은 북쪽에
남쪽에도 당연히 조선 인민공화국이라든가 또 상해 인시정부라든가 또 건국준비위원회라든가 또 인민위원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 미군이 다 해체시켰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인민위원회에게 바로 정권을 이 군 단위 같으면 이렇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군 단위, 도 단위 다 넘기고 나중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드는데도 오히려 협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련군은 북쪽 인민들에게 인민정권을 세우는데 노력을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북쪽 인민에게 맡깁니다. 반대로 남쪽에서는 점령군이 모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뒤에 다음에 또 이야기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진행되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